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째 저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저 시계가 좀 많이 느리네요. 제가 저걸 보고서 지금 나갈 때 저걸 보고 제 시계를 보고 들어오니까 10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10분이 넘은 것 같아서 이상하다. 잠깐 얘기했는데 10분이 넘은 것 같아서 이상하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와서 보기 싫은데 힘들 텐데 오늘 좀 더 오랫동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좀 주택보궐 가급적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여러분들. 30일 날도 공부하려고 했더니 우리 학원 일정이 모의고사 본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 네. 언제 시험 봐요? 본다 그랬어요? 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하나. 수업 일정 문제되기 때문에. 28일 날 모의고사 한번 볼 것 같은데, 모의고사. 근데 어쨌든, 수업은, 모의고사는 원래 일정대로 한다고. 저는 그건 모르겠고, 예, 수업, 어떻게 좀, 예, 수업을 23일 날까지 한번 종강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럴 날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조금 연장 수업하고, 건축법도 조금 연장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23일 날 종강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공법 종강은 23일 날 하겠다고. 다음 주에. 30일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저는, 저는 안 올게. 난 보기 싫다고 자꾸 뭐 수업 들어와도 뭐 한숨 쉬고 나갈 때 뭐 한숨 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다음 주까지 종강하는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다고 이러시잖아요, 다. 환호성 지르시고 그러는데. 예? 아니 저는 여기 양산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아무튼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기운 나고 월요일 막 힘나고 좋은데 만약 쉬면은 뭐 어디 모여가지고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학원 문 닫으라 그러고 옥상에서 모여가지고 하든지. 682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업 주체하는 걸 봤는데요.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국지, 한방 하는 게 있고 등록 사업자도 있고요. 조합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일정한 그런 기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착공하면 이제 입주자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집된 입주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공급 계약 체결합니다. 공급계약 체결하면 그때 체결한 그 입주자는 계약서 체결한 상대방은 입주자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다 이런 말 써요. 지위. 이건 이제 분양권이고요. 이 분양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매할 수 있는 거요. 팔아먹을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나서 공사 다 끝나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사용 검사를 받고 입주합니다. 입주. 네, 입주하는 것은 사용 검사 받은 날 받고 나서 입주할 수 있다고 사업주체가 통지를 하면 그때가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 그걸 입주 가능일. 그리고 얘하고 얘는 기간이 일치하죠. 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입주 가능일과 이제 기간이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은요. 주택은 30개 이상. 여기다 그럴까? 주택은 30개 이상. 그리고 대지는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 대지를 소유를 해야 돼요. 사업주체가 이제 대지를 소유해야 된다. 근데 소유를 하지 못해도 이게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지상권만 있어도 주택 건설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그 완전하지 못한 권한을 사용권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말이 기니까 그냥 사용권만 쓸게요. 민법상 뭐 사용권원 이런 말 쓰죠. 사용권원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국지한방이나 국지한방은 이렇게 소유를 다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를 못해도 사용권, 국지한방 이런 자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주택건설 대지를 다 확보하지 못해도 여기도 80%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어야 되고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80을 확보해야 되고 확보하지 못한 이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는 언제 인정되느냐면 매도 청구는요. 먼저 일단은 80%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80% 확보했는데 95% 이상을 확보한 사람과 80%만 확보한 사람은 차별당합니다. 95% 이상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80%만 확보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냐? 매도 청구는 이 상대방이 의사를 묻지 않고 내가 강제로 그 사람 땅을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 청구가. 여기에서 이곳이 이게 주택건설 사업단인데요. 이곳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되는 때가 있겠죠. 그날로부터 10년 이내 대지를요. 여기 있는 가, 을, 병, 정, 무 하는 사람이 대지를요. 만약에 10년 안 됐다.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안 된 사람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 만약에 10년 넘는 사람이 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뭐 11년, 물한 사람이 11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1년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매도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무 하나 한자는 이게 아닌데 이분은 제 이름 자 무자입니다. 이거는 가불병정. 그래서 매도 청구권 11년 된 사람에게는 청구 못해요. 10년 된 사람에게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95%를 확보했다. 95%를 확보했으면 이처럼 10년 넘어서도 소유한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95%를 확보했다는 것은 사업의 거의 완성도가 높죠.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사업까지 이 작은 면적의 토지 때문에 사업을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이 주택건설 사업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주거권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 실현이기 때문에 이처럼 조그마한 면적은 사업하는데 좀 희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권, 80%는요. 10년 안 된 사람에게만 매도 청구권.
법에서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전부터 소유하여 온 자 외의 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길고 어려우니까 10년 안 된 사람 이해하기 쉽죠? 10년 넘은 사람. 근데 95% 확보하면 10년 넘은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 행사해요. 만약 현재 80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불병정무가 있고요. 이 사람이 11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이 너무 고집을 피우면 나머지를 다 사서 95%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거를 확보한 상태로 80%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럼 이 사람 쏙 빼고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이러는데 이 사람 땅이 여기 구층에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분명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시험 보는 데는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실무는 이해를 좀 못 하셨지만 이 사람 빼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업무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제 이런 주택건설 사업을 완성시키면 그 반대급부가 이제 굉장히 크죠. 이제 이런 어떤 뭐 찍기를 한다고 찍는데요. 이걸 미리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10년 넘은 사람 사기가 구입하기가 매도 청구 대상 안 되는 토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빨리빨리 확보하는 것도 사업을 성공시키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면 이제 80%만 있어도 될 수 있으니까. 매도 청구권 80%와 90%. 자, 그런데 이 토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공익도 아니에요. 좀 사적인 성격도 있죠. 그 공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땅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팔아라, 멱살 잡고 팔아라,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매매에 대한 협의. 실제요, 국지 한 방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한 번씩 언급해요. 수용이 먼저가 아니고 협의 매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안 되면 수용하는 건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매매와 관련된 절차는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지 본래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도 그럴지언데 우리 개인이 매도 청구하는데 먼저 이게 다짜고짜 뺏어오면 되겠어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 땅값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매매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매도 청구를 행사하는 거예요. 협의 안 되면. 이거는 시가 기준에서 사야 돼요. 시가. 감정가격 또는 공시가격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는 거고 협의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이럴 때는 이제 3개월 동안 지나서 시가를 매수하는 거고 이제 매도 청구를 행사하는 거고 여기서 적당한 가격을 요구하면 빨리 주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여기 만약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만약 대지에 대한 매도 청구권, 매수 청구권 하는 말이 있으면 여기는 건축물과 정착물 다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는 뭐 건축물 하는 말만 나오겠지만 너무 당연한 것이 가끔 착각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슨 달팽이나 소라게도 아니고 집을 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 팔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달팽이가 뭐더라 그러면 안 되고 뭐 민달팽이 생각하고 집을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됩니다. 지고 못 가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또 숫자 어쩔 수 없이 그런 숫자 나와요. 숫자가 나와서 재미가 없는 게 있지만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그러다 보면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매도 청구권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거 복습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독주택 몇 개? 30. 공동은 30. 역시 대지는 1마 이상.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에 1-나에 보시면 한옥이 있어요. 한옥은 50개. 여러분들 한옥을 어디 한 단지에서 40개를 건설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 받으면 됩니다. 한옥. 그러니까 한옥은 좀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한옥 그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옥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일반 주택은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30개 이상, 대지가 1마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랬는데 이러한 주택은 30개가 넘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때
우리가 제일 쉽게 목격하는 게 뭐 주상복합 아파트. 얘가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연립 다세대일 수도 있어요. 뭐 4계층만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여기에 있는 붙어 있는 것이 꼭 상가 건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실제 엄격하게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30개 이상이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전체를 그냥 건축 허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걸 공급할 때는 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돼요. 자, 건축허가를 받는데 요건이요. 얘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많은 것을 몇 개를 많다고 했죠, 제가? 300개 미만이어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주택이요. 그리고 주택 면적이 전체 건축물 건축 연면적의 9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그게 683페이지 네모의 파란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일 것. 그 밑에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90% 미만일 것.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하는 말은 들리게 안 날 겁니다. 90% 그리고 300세대 미만 이렇게 잘 해주시고 사업계획 승인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사업계획 승인은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이 30개, 대지가 1마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랬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 지사가 될 때가 있고 대도시장까지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될 때가 있는데 정리하면 조금 더 이것만 볼 겁니다. 이것만 볼 텐데 자, 규모가 좀 클 때는 여기 가요. 규모가 작을 때는 여기 갑니다. 근데 규모가 큰가 작을 때는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얘는 상관없어요. 주택건설 세대수. 주택건설이 되는 이 대지 면적이 중요합니다. 대지 면적. 여기는 주택건설 없으니까 그냥 대지 면적이고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별별 시장군수. 그러니까 김해까지만 해도 10만 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대도시장이니까. 그런데 만약 양산에서 한다. 대도시 아니죠? 그럴 때는 1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 10만 미만일 때는 양산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도 너무나 미묘하고요. 또 시험에 잘 안 물어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인가권자, 허가권자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10만 이상일 때 누굴 찾아가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것만 그냥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는 게 공부하기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억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저기 있는 사업 주체 중에 누가 국장하고 관계가 깊어요? 국지한방 중에서도 특히 누가 친해요? 국가하고 또 누구요? 한국. 국가와 한국은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지정 공고한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장이 지정 공고한 곳에서 이 말은 국장이 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지정 공고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국장이 지정한 지역인데 그것이요 도시개발구역이나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이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같은 데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장이 지정 고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하다 보면 지네 도시에 함부로 사업계획 승인해서 우리나라의 주택이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한 곳에서도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런 말 설명 들을 것도 이거 듣긴 들으시고 잊어버려도 돼요. 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그러니까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요? 국장하고 친한 거. 국가, 한국은 받아야 돼요. 도시개발사업구역만 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683페이지 1번 주택권
양과로 2번에서 1번.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소송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있죠? 이상인 경우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2번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외 국가나 한국은 누구한테요? 국장 그리고 그 밑에 스머프 1번 330만 이상의 규모 여기까지만 보세요. 330만 이상. 뒤는 제가 읽어드릴게 줄 긋지 마시고요. 들으시면 돼요. 330만 이상의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하는 지역에서 국장이 지정 공고한 거. 그러니까 혹시 틀리게 되면 330만은 그래도 틀리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2번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 고시한 곳.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유, 목적 이걸 뭐 틀리게는 안 낼 거고요. 뒤에도 뭐 틀리게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 고시한 곳 330만 원 보시면 되겠고. 국가가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요? 금방 했는데 모르시죠? 이렇게. 국가는 국장에게 이걸 받으라 그랬는데 헷갈리죠? 이렇게. 금방 해도. 금방 했는데 이렇게 헷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문제도 풀고 하면서 아시는 겁니다. 제가 해도 괄호 안 쳐놨어요. 여기다. 안 쳤죠? 여기 괄호 해놨잖아요. 괄호. 괄호는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괄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괄호. 근데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다 받으라고 했잖아 지금.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국가도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좀 들으고 그걸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다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국가에서도 각 부서별로 마음대로 주택을 건설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과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의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국가나 한국공사도 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국장에게 승인받고 국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요 공급을 또 조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장이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끝나면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한국은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를 받아요? 국장에게 받는 겁니다. 500세대 하기로 해놓고 5000세대 지으면 안 되니까 국가나 한국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국가나 한국은 국장에게. 여기 아까 지정 고시한 곳에서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는 겁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있는데 이제 국가 한국 얘네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이제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사기칠 일은 없으니까. 전체 수요 공급 조절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은 국장이 하는데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685페이지 보겠습니다. 685페이지.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착공 의무하는 게 있는데요. 착공 별 어려운 거 아닌데 보겠습니다. 네모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얼마 이내에 착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5년. 그러니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일 때? 단지가 몇 세대 이상? 단지 600 이상일 때 600. 공구별로는 300 이상이고. 그럼 공구 두 개 합하면 600 이상 돼야 되겠죠? 단지별로 600 이상일 때 이제 공구별 받을 수 있는데 자,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최초 공사는 당연히 5년 이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규모가 커서 공구별로 착공하거나 입주자 모집한다 뿐이지 전체가 한 덩어리 사업이에요. 너무나 그 간격이 멀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최초 공사하고 2년 이내 해야 됩니다. 5년, 2년. 여기에서요 5년 이내 착공해라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은 아까 1개, 2개짜리 있죠. 이건 몇 개예요? 30개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5년이 되는 거고 건축 허가는 2년밖에 안 줍니다. 준비 기간을. 네. 5년 내에 어쨌든 사업을 한 사업 뜨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 해요.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1공구를 5년 이내 했다면은 2공구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 얘도 이거 처음 한 때로부터 2년 이내 해야 돼요. 근데 1공구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5년 이내 사업을 했는데 2, 3공구를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못합니다. 그는요. 어쨌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5년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나이에는 2년 있죠? 그 2년 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요. 1번. 사업 주체가 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5년 말하는 겁니다. 5년. 근데 2년 지키지 않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5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호를 보면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사업 주체가. 또는 부도 파산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어요. 분양보증, 시공보증. 보증은 중간에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 보증한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본래 의무를.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있으면 사업주체의 행위를 보증기관에서 대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때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번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거기 네모 바로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서 세 번째 줄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하는 말이죠. 분양 보증이 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럼 2년 안 지켜도 취소 못해요. 그렇죠? 보증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691페이지 대지 소유권 볼게요. 대지 소유권. 큰 번호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소유권 없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3번. 국지 한방. 주택건설 사업한다.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계속 보는데도 헷갈리죠. 그냥 읽어서.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여러 방향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 읽었는데도 국가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또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국가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거니까. 대지 소유권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받는 주체입니다. 1번. 두 번째 줄.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서 5줄 정도 내려가면 끝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될 때 안 넘겼는데 691페이지인데 691페이지에 지금 2번, 3번 읽었잖아요. 네모 안에 있는 거. 어렵고 중요한 거 아직 안 읽었잖아요. 1번 하면 또 1번을 가시고 제가 그러니까 페이지 말씀 드릴 때만 넘어가자고 했는데 자꾸 놔두고 넘어가시나요? 저를 이렇게 자꾸 버리니까 이제 30일 날 버림받아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1번 보면 두 번째 줄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세 줄, 네 줄 내려가시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 칠판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 괄호 안에 하나만 해결하고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아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사업을? 그죠? 그럴 때는 95% 이상 확보해야 된대요. 이게 매도 청구권인데 원래 이제 등록사업자다, 토지 소유자다 이럴 때는 얼마 확보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80% 확보하면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물론 뭐가 돼야 돼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근데 조합은 혹시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95% 확보해요. 예. 95%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 누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이요 80을 확보해서 여기 매도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 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문은 이제 팔렸다고 치고 정이 8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땅만 매도 청구해서 사업할 수 있으면 된다고
80%였죠? 80%. 80%니까 가압을 변경한 사람이 다 10년이 안 됐다고 해서 매도청구 행사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등기가 잘못돼서. 혹시 그럴 수 있죠? 그럼 중간에 사업 못 합니다. 그럼 여기 조합원도 큰 피해를 입고 등록 사업자도 피해를 입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기들끼리 책임을 질 것 같으면 80%만 있어도 매도청구 행사할 수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지만 여기서는 또 혹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 95%를 확보했을 때는 변수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럴 때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혹시 공동을 하려면 괜히 등록사업자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95%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매도 청구.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무엇을 포함한다? 건축물을 포함한다. 소유자에게 대지를 무엇으로 매도할 걸 청구해요? 시가. 그러니까 다짜고짜 뺏어오면 안 되고 뭘 해야 되죠? 파세요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매도 청구. 다음 페이지 1.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 사용 권원 확보한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2. 근데 만약에 95% 확보를 못한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여 온 자 외의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외의자니까 그 10년 이후 10년 후에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어요.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몇 퍼센트 찬성이 필요하다고요? 75%. 4분의 3 필요한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도 반대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좀 흥행이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다시 찬성할지 말지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래도 반대하면 매도 청구를 행사합니다. 694페이지. 이 사람은 토지 소유권 확보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국지한방이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그럴 때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토지. 그리고 이게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 이건 뭐 국지 한방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국민택은 국지 한방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도 국민택이 있을 수 있죠. 국민택 건설 용지를 필요해서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제 채비지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려는 그런 사업주체나 또는 주택조합에게는 국유지나 공유지 이것을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요 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택조합이 우리가 서민들 위해서 무일푼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죠. 주택을 만들죠. 주택조합은 서민들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좀 팔아주십시오 하면 본래 이러한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경제입찰해야 돼요. 원칙이. 근데 경제입찰하지 않고 서민들 위해서 애쓰시네요. 우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주택조합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려고 하는 사업주체에게 서민용 주택 많이 짓는 거죠. 50% 이상이니까. 주택조합에게도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뭘? 국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는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로 정한 환지 사업에서요. 환지를 하지 않는 모든 땅을 보류지 그럽니다. 그중에서 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땅을 채비지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주체가 채비지의 50%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들에게 우선 매각해달라 이런 우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 팔면은 가격이 좀 싸요. 감정가격, 또 임대주택은 조성원가 이랬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다 팔아버리면 사업경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비지 얼마? 채비지 다가 아니고 채비지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 땅 수용하잖아요. 개인 땅. 다짜고짜 뺏어가요. 멀리서. 국민택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국지 한 방이. 그러니까 요건들이 점점 엄격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꼭 국지 한 방이 국민택을 위해서 개인의 땅을 뺏어가는 거고. 여기는 국민주택을 위해서 채비지라는 땅을 50% 뺏어갈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좀 공공성이 약해졌으니까 국유지나 공유지만 뺏어갈 수 있고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건을 다 알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국가는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고. 다 국민택 이거 기억 혹시 못하더라도 채비지 몇 퍼센트? 50%. 국공유지는 국민택 몇십 퍼센트? 50%. 그리고 주택조합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는 50%. 그리고 주택조합 정리하시면 이 정도로 정리하셔야지 다 하기는 어렵겠죠. 요건을 완벽하게 알기는. 자, 근데 국가가 개인의 땅을 국민택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는 절차를 또 주택부에서 장황하게 주절주절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수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면 돼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사업인정 고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따라서 너는 해도 좋다.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게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예요. 사업인정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걸 해도 좋다는 평가 떨어지고 이게 또 같은 절차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너 아파트 건설사업 요건 갖췄으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인정 고시를 같은 절차로 보면 됩니다. 도시개발법만 달라요. 개만. 도시개발법만 실시계 인가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작성 고시가 있어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제 다른 것들은 이거 사업인정 고시는 사업에도 좋아. 사업계획 승인도 사업에도 좋아.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 인가 있을 때 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거 봅니다. 도시개발법만 다르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다 준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준용한다. 수용할 때 그래서 수용할 때. 그리고 채비지는 몇 퍼센트? 50%. 그리고 국민택 50%입니다. 토지수용 양관의 3번 694페이지 양관의 3번 1번 주체 국지 한방은 국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소송할 때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수용, 사용. 동그란 3번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세 번째 줄에요. 사업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사업계획 승인 고시입니다. 사업인정,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이처럼 이제 그 국가나 한국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업무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 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는데 맡기면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맡기면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조합 경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수 업무를 지자체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때 맡길 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한국의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우리보다 훨씬 가깝죠. 가까우면 좀 깎아주죠. 2% 지급하면 돼요. 2%. 국가나 한국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 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는 징수금액의 2%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 다음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거 사업주체가 단독주택은 100호 그리고 주택은 100개 대지는 5,000평 이상 16,5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네모 보시면 네모에 도로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해요? 지자체.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그걸 공급하는 자. 설치해야 되고 국가는 뭘 설치해줘요? 우체통. 근데 지금 간선시설 공부하고 있는데 간선시설은 사실은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해주는 시설 하는 거죠. 그런데 우체통이 뭘 연결해요? 떠나간 사람 소식을 연결해주나? 근데 소식은 물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간선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우체통을 국가가 해준대요. 우체통 우리가 해도 되는데 국가가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건 해줄 일이지. 어쨌든 간선시설에서 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96페이지 국공유지 우선 매각 하는 말 있죠? 국가나 지자체는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차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해야 돼요? 50%. 또 하나 있죠? 서민들을 위한 그 주택 건설하는 단체. 주택조합. 그래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용지로 쓰기 위해서 그럴 때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거. 다음 페이지. 환지 방식에도 뭐가 나와요? 몇 퍼센트? 50% 나오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채비지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다 써버리면 사업경비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50% 범위에서 그랬고요. 이제 다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708페이지. 사용검사. 건설하면 사용검사 받고 입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708페이지 큰 번호 2번에 사용검사 있고 동그라미 1번 원칙이에요.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사업주체가 받는 거죠. 그 밑에 줄에 공사를 다 끝내고 사용검사 받는 겁니다.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자, 원래 무엇인가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사용하는 사업주체, 시행자, 건축주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기 사용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요. 사용검사를. 근데 공사가 다 끝나야 받는 거죠. 이 예외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체 부도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받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사업주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뭐 사용검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부도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못 받는다. 근데 아까 무슨 보증제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보증을 만약 시공 보증을 했다, 분양 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기관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신. 근데 보증기관도 부도가 났어요. 있을 수 있죠?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별 수 없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리고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사용검사 받으라고 있죠.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사업계획서를 공구별로 받을 때도 있죠. 그럼 입주자 모집도 따로 하고 사용검사도 되고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동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건 다 된다고 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에 주택단지 이렇게 진입도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은 이걸 통해서 다니는데 뭐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왕래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도로를 새로 설치하면 진입도로 설치를 조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주택만 건설해 놓고요. 이걸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만 사용검사 해주고 얘는 사용검사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동별로도 사용검사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의 상황 미이행 등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해줄 수 있다 했는데 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이런 것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기억하기 좀 좋으라고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국가나 한국 그리고 기타 지정공간 곳에서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들은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되지만 국가나 한국은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공사가 완료한 경우에 받아야 되지만 동그라미 번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또 공구별로 밑에 두 줄 내려가면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주체가 받아야 되지만 시공 보증자나 입주 예정자가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709페이지 1번 사업 주체가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시공 보증한자, 시공 보증한자도 파산으로 받을 수 없을 때는 입주 예정자 이런 자들이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 715페이지 주택의 공급 공사를 시작하면 입주자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할 때는 뭐 받으라고요? 여기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근데 공공주택 사업자는 시장 군수의 승인 안 받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공공주택 사업자니까 얘네들하고 거의 일치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에는 국지 한방은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법에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공주택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자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억이 어려우면 그냥 국가 등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험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국가라는 말 안 나와요. 전에는 국가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되냐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여기 주택부에서는 주택단지에 주택 말고 상가 건물 복리시설 있죠? 얘도 주택부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주된 규제 대상은 얘입니다. 주택. 얘는 부록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냥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즉 분양할 때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복리시설은 신고. 입주자 모집할 때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지쳐. 그래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가서 구경을 했더니요. 이거 뭐 벽지도 너무 좋고요. 마음에 들어요. 다 막 바닥재라든가 조명기구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서 입주자 분양시청에서 딱 입주를 딱 했어요. 여기 있는 것과 다르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다르다는 걸 나중에 따져도 그때 불빛이 좀 좋아서 좋게 보였나 보죠. 이렇게 잡아떼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그리고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은 이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기가 감사하고 버리는 거 아니고 당연히 나중에 여기 있는 뭐 다툼이 있을 때 그런 해결한 자료로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도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입주한 사람이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되겠죠. 입주자에게 이제 입주한 사람이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을 이제 하도록 해야 돼, 공개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나중에 다툼의 자료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좋은 마감자재를 썼는데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마감자재를 공급하는 업자가 또 부도 파산으로 공급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처음에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하는 것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제출한 것의 품질 이상으로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품질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할 때 이러한 그 마감 제조라든가 영상물라는 그런 좀 뭐 아주 단순하지만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주자 모집할 때 또 하나 가격, 이거에 대한 가격 있죠. 아파트 가격. 그 아파트 가격을 법이 정한 가격 이하로만 해야 되는 게 뭐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택을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하고자 사람,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도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500세대 모집하는데 1000명이 몰렸어요. 1순위자가 500명, 2순위자가 500명. 그럼 2순위자가 값을 많이 써도 안 돼요. 1순위자들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 관계 그것이 이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저축 증서상에 우선순위가 있고 좀 이따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주택 상환 사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조합 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1항 뜻에 따라서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양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무일푼이라는 것. 이거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합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 1년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1순위자입니다. 1순위자.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 입주자 저축증서상에 1순위, 2순위 하는 것에 따라서 주택 상환사채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요. 이따가 만약에 5억짜리 발행한다.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5억을 주고 사고 나중에 이자를 나중에 받게 되면 액면 발행 그러고 5억짜리를 내가 이자를 고려해서 4억 5천에 살 수 있으면 할인 발행하는데 액면 발행 할인 발행해서 이 주택 상환사채 발행한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 상환사채. 만약에요 주택 상환사채가 500장 300장이 발행됐어요. 1순위자가 300명, 2순위자가 300명 물려들면 2순위자는 못 삽니다. 1순위자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상환사채도 입주자 저축 증서의 순서에 따라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서열이 우리 주택법에 있는데 이 서열은 팔면 안 돼요. 내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그리고 조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하는 것들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겁니다. 양도는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거 돼요. 이게 재산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분적인 성격은 양도 못합니다. 못한다.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이제 이건 양도하는 게 원칙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든가 또는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하는 데서는 이렇게 입주할 때까지 이걸 전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아주 싼 값에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도 전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고요. 분석해 보니까 높진 않아요. 전에는 수도권 외의 주택 그랬는데 수도권의 주택 그랬는데 지금은 수도권만이 아니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공택지 외의 주택.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택지 아닌 모든 그런 아파트를 전매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만 그러는데 현재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그러고 있어요. 양산에서는 만약 양산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그러면 이제 전매가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근데 공공택지 왜 그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는 이제 수도권과 광역시만 특별시와 광역시만 규제하고 6개월 동안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에서 이거 3개에 해당 안 되면
그때 공공택지가 아닐 때는 전매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부산이다 이러면요, 여기 세 개 해당 안 되어도 모든 지역에서 6개월간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도 그렇고요. 규제가 좀 많아져서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제도도 뭐 좀 정권과 함께 좀 한시적인 성격을 가질 것 같고 해서 나올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뭐 계속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될 수 있는. 이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기 전제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입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도 전매가 안 되지만 입주하고 나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가격과 또는 어디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천차만별,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엄격하게 또 따진다면 몇 시까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 따지고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못 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투기활지고 이것도 또 역시 입주하고 나서도 일정한 기간 전매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분양권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투기활지고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분양권 전매 제한된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입주권 분양권만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도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큰 그런 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뭐 만약에 공부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한된다 했는데 이거 제한된다고 했죠. 가입표. 근데 이것에 뭐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전매할 수 있는 예외. 다시 큰 틀을 보고 나서 10분 쉬었다가 그 구체적 내용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을 했어요. 입주자 모집할 수 있죠? 입주자 모집할 수 있는데 그 입주자로 내가 입주자로 선정되어서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려는 것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조합주택의 자격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선순위를 남에게 팔면 법이 정한, 우리 주택법이 정한 공급 질서를 교란시켰다 이래요. 공급서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이 길지만 공급 질서 교란하는 행위 금지 이런 말 씁니다. 교란하는 행위 금지는 일반적인 말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공급 질서 이거 깨치면 안 되겠죠? 공급서. 그래서 이걸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고요. 근데 이거 친분은 안 되지만 이제 분양권 취득하면 이건 양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못 한다. 이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여기서는 전매 못하는 게 또 전매 못하는 제한이 있다. 얘네들 어떻게 지정하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누가 지정하는가 이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하는가 이것은 자꾸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 하지 마시고, 저도 숫자 다 몰라요.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은 뭐 엄청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못 팔 수 있는데 팔 수 있는 여기 분양권이라든가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게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칠판에 놔두겠습니다.